또 좋은 얘기들 나오실 때, 들려주실 때마다 잘 적으셔서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귀한 사업의 자원이 됐으면 합니다. 우리 이강윤 국장님은 잘 알고 계시지만 본사 또 부업가 세미나뿐만이 아니라 가끔 이렇게 또 우리 본사에서 올려드리는 그런 영상을 통해서 아마 일이 아실 거예요. 장인어른을 통해서 이 귀한 사업을 전해드리시고 정말 원래는 하시던 일이 다른 일이었는데 지금의 이 멋진 글로벌 리더가 되기까지의 긴 여정들 오늘 정말 기대가 또 되고요. 매번 들어도 감동이 되는 귀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제심합력을 위해서 이 자리에 또 일찍 들어오셔서 저희들의 눈과 귀를 호강시켜줄 멋진 애터미의 리더 이강윤 국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크게 환영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하고 정말로 뭐 부끄러울 정도로 부족하지만 이렇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간단히 뭐 저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처음 뵙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서 저 간단히 소개할게요.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축구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올해 제가 뭐 제 인생의 거의 뭐 전부를 축구와 함께 보냈어요. 그렇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다음에 이제 지도자 생활까지 축구 생활을 좀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77년 45 뱀띠인데요. 축구를 제가 지도자까지 한 23년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제가 반을 채우려면 몇 년 좀 더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저는 전북 고창이라는 곳에서 태어났고 어려서 축구를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배고파서 형들 따라다니다 보면 동생들한테 뭐 같은 거 이렇게 챙겨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형들이랑 많이 놀았어요. 형들이랑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보면 형들이 이거 하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근데 뭐 못된 짓 시키지는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형들이 이제 축구부에 있던 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형이 꼭 끝나면 간식을 하나씩 가져와요. 빵이랑 우유랑 과자랑. 그래서 아 저거 먹고 싶다 하면 이제 형이 이제 나눠주거든요. 같이 먹고. 그러면은 어느 날 이제 운동 끝나면 같이 가려고 형 운동하고 있는데 골대 뒤에서 꽁도 주워주면서 꽁도 막 발로 차고 막 그러면서 뒤에 있는데 갑자기 이제 감독 선생님이 저를 계속 봤나 봐요. 그러다 오셔가지고 저한테 야, 너 축구 할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했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몇 번 이렇게 권유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항상 축구부는 끝나면 뭐를 먹고 와요. 간식으로. 학교에서 나오니까. 그래서, 아, 저 간식 먹고 싶은데 할까? 말까? 막 고민하다가, 에라이, 모르겠다. 했어요. 근데 하기가 두려웠던 게 뭐냐면, 엄청 혼나. 막 맞아. 그래서 맞는 건 싫지. 먹는 건 먹고 싶지. 근데 배고픔이 더 컸어요. 그래서 축구를 하게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대학교 때까지 이제 운동을 하고 근데 좀 중간에 좀 여러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축구가 국가대표가 꿈이 된 게 초등학교 때 지역대회 있잖아요. 전북 고창이라는 곳에서 지역대회를 하는데 그때 고창군이었는데도 면 단위로도 다 축구부가 하나씩 있어서 굉장히 컸어요. 고창군에만 한 열 몇 개 팀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지역 예선을 걸쳐서 고창군 대표로 이제 전주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라북도 협회가 전주에 있어서 그래서 고창군에서 저희가 하고 이제 나갔어요. 나갔는데 와, 그 전주 공설운동장이 또 천연잔디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 대단하다 대단하다 막 그냥 그 엄청 큰 운동장에 잔디로 있지 뛰다가 자빠져도 아프지도 않고 까이지도 않고 와 이런 데서 하고 싶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국가대표의 꿈을 키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꿈을 가지고 죽기 살기로 했어요. 선배들이 때리면 맞기는 쉬는데 내 목표가 있으니까 두드러 맞고 엉덩이 시퍼렇게 멍이 들어도 합니다. 그리고 아프니까 이렇게 빠따 맞다 보면 이렇게 피하거든요. 피하다 보면 잘못 맞아가지고 허벅지에도 맞아요. 그러면은 시퍼렇게 멍이 들어요. 멍이 들면 그거 보이면 또 선생님한테 혼나니까 긴 바지 입고 또 하고
날 더운데도 이랬었어요. 가장 많이 맞았을 때가 언제냐면 중학교 때. 중학교 때는 진짜 월요일하고 토요일 빼고는요, 아니 금요일 빼고는 맨날 두드러만 했어요. 아니 토요일이구나, 토요일. 월요일하고 토요일 빼고. 그때는 저희 토요일까지 학교 다녔거든요, 오전에. 그러니까는 월요일은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이니까 즐겁게 절대 안 맞아요. 토요일은 한 주를 마감하는 주말이니까 즐겁게 보내라고 또 뭔 일 있어도 안 맞아요. 근데 화, 수, 목, 금, 토, 금, 이 5일은요, 아침에 운동 끝나면 한구탱이 얻어맞아. 점심에 밥 먹으러 나왔다가 심심하면 한구탱이 얻어맞아. 야, 반찬이 이게 뭐냐? 아이, 짜증나. 한 대 얻어맞아. 그냥 맞아요, 그냥. 오후에 운동 끝나고 집에 가려고 하면 기분 나쁘다고 한 대 때려. 아, 그렇게 맨날 맞았어요. 그래도 포기할까? 포기할까? 이 생각을 많이 했는데도 제가 공부하기를 그렇게 싫어했어요. 공부하기를 그렇게 싫어해가지고 공부는 나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운동으로 나는 승부를 봐야겠다. 그러고 참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진학할 때 제가 이제 인천을 가서 정명고등학교하고 부평고등학교 테스트를 보고 인천 쪽으로 가기로 오케이가 됐는데 이게 지역사회 축구가 다른 데로 막 빠져나가면 이게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연고지명이라는 게 있어서 전북축구협회하고 고등학교 현재 전북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승인을 안 해주면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 하나는 갔지만 게임 못 뛰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승인이 안 나니까 그렇게 된 친구도 있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나는 운동이 좋으니까 고창 고등학교를 갔어요. 고창 중학교에서. 근데 1년이 딱 지나고, 그러니까 마음 잡고 열심히 하는데 1년이 딱 지나고 2학년 때 해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빨리 해체돼가지고 나를 인천으로 가게 놔두지. 1년도 못하면서 해체돼가지고는. 그래서 운동 안 한다고 이제. 그러니까 어려운 시기 매 맞으면서 힘든 시기 버텨서 이렇게 왔지만, 또 내가 원하는 고등학교를 못 갔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했는데, 이게 1년 되니까 바로 없어지니까 아예 안 한다고. 그러면서 거의 1년을 그냥 학교만 다녔어요, 2학년 때. 근데 이제 선생님들도 알아요. 공부도 안 했고 또 막상 시작해 보려면 안 되니까 이제 인문계에서 이제 실업계로 고등학교 3학년 되면 1년 동안 위탁해가지고는 뭐 기술 배워가지고 취업할 수 있게끔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1년 그냥 여기서 학교만 왔다 갔다 들락날락 하고 3학년 때는 저기 전주공고로 가거든요. 전주기계공고. 그래서 거기서 기술을 배워서 취업을 해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꿈이 한순간에 그냥 다 포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삶이 무효한 거예요. 꿈이 없으니까. 그래서 아침에 가긴 가는데요. 몰라, 아무것도 몰라. 근데 잠은 두드러 맞으니까 그냥 꾸벅꾸벅 이제 쳐다보고만 있는 거죠. 아무것도 몰라도 그래도 잠은 안 자고 꾸벅꾸벅 쳐다봐요. 예. 그렇게 보다가 시험 보면은 그냥 읽어는 봐요. 글씨는 읽을지 아니까. 그래서 안다고 막 풀어. 안다고 푸는데 점수는 뭐예요? 밑바닥이죠. 이거 정답 확실해 하고 했는데 정답이 아니야. 이런 거. 예, 그랬었어요. 그래도 어찌됐든 학교를 다녔어요. 그렇게 하다가 야, 이렇게는 안 되겠다 하면서 거의 동계훈련 시작 전에, 저희가 이제 방학하면 바로 동계훈련 하고 동계훈련 끝나면 대회를 가는데, 거의 1년 동안 쉬는 과정에서 마음속에 한켠으로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내 꿈을 포기하면서 살아도 되나? 이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은사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선생님, 저 운동 다시 해도 돼요? 그러니까 그 전에 중간에 전라북도 축구팀에서 또 이제 저는 이제 광주 금호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광주 금호고등학교에서 이렇게 막 왔었어요. 근데 가도 되냐고 하니까 갈 수 있다고. 그래서 제가 전북으로 안 가고 저를 안 놓아줘서 배신을 때렸어요, 제가. 그래서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금호고등학교를 2학년 때 갑니다. 방학하기 전에. 그래서 거기서 몸 만들고 동계훈련을 바로 들어가죠. 근데 몸이 100%가 아니다 보니까 게임을 못 뛰는 거예요, 제가. 들어가는데 금방 교체되고 체력이 안 되고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다 보니까 선생님들은 그때 당시에 저 1학년 때 이제 몸 상태를 보고 저놈 데리고 오면 괜찮겠다고 이제 데리고 갔는데, 몸 상태가 이제 거의 망가진 거죠. 거의 운동도 그냥 안 했죠, 그냥. 그런 상황에서 금호고등학교를 가서 하니 안 되죠.
근데 이제 우연찮게 이제 제 생각이 그러진 않았겠지만, 아, 저놈 괜히 잘못됐 같다. 뭐 이런 느낌이 드는, 감독 코치 선생님 이야기하는데, 게임 끝나고 나서 미팅을 하는데, 저랑 눈이 딱 마주치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냥 제 느낌이, 아, 저놈 괜히 됐 같다. 잘못됐 같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좀 오기가 생겨서 내가 부족한 부분 더 열심히 하고 노력해가지고, 첫 대회가 대통령 금배라는 게 있어요. 3학년 때 저희 첫 대회에 나갔는데, 기존의 금호고등학교는 명문고등학교 해가지고, 거기가 이제 저 때는 대학 티켓이 있어야 돼요. 4강을 들어야지, 전국대회 4강을 들어야지만 대학 갈 수 있는 티켓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1학년 때 1학년 때 게임 뛰었지만은 전국대회 나갈 수준이 아니었어요. 고창고등학교가. 그래서 2학년 때 해체돼가지고 저는 티켓이 없어요. 3학년 때 티켓을 따야 되는데, 기존의 제 동기들은 이미 1학년, 2학년 때 다 티켓을 따놓은 친구들이에요. 근데 저는 없다 보니까 티켓이 없으면 대학을 못 가니까 죽기 살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첫 대회에 나가서 요즘 거 다음 딴다고 이러면 어, 제가 첫 대회를 나가서 따기는 땄어요. 근데 첫 대회 나가서 하는데 죽기 살기로 진짜 몸이 부서져라. 뛰었어요. 그 포지션이 어디였냐면 이영표 자리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정말 죽기 살기로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8강 때 어디를 만났냐면요, 영등포 공고를 만났어요. 거기도 명문이거든요. 근데 영등포 공고가 그때 저희랑 이제 동계훈련 때 같이 게임도 해보고 그전에도 게임했을 때 저희보다는 한 수 아래인 팀이었어요. 그래서 아, 됐다 했는데, 그날따라 이제 비가 와가지고 수중전이 되면 실력이 한 수 아래여도요, 이 비에 의해서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정말 저희가 게임을 어렵게 풀어갔어요. 근데 저는 뚫리면은 죽는다는 생각으로 제 자리에서는 절대로 안 된다. 꽁이 빠져도 사람은 빠지면 안 된다. 대가리로 쳐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든 제 자리는 이제 막아냈어요. 그래서 전반전 끝나고 감독 코치 선생님한테 한구 땡기씩 맞았어. 기존 실력보다 너무 안 나오니까. 근데 환경이라는 게 비가 오다 보니까 패스를 하는데 물이 있어가지고 패스 가다가 막혀. 안 나가. 이러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8강 얼마 안 남겨놓고 저희가 한 골을 넣어서 1대0으로 이겼어요. 그리고 이제 가면서 이제 다 정리해가지고 숙소로 가면서, 아씨, 오늘 죽었다. 뒤지게 한구탱이씩 맞겠다. 그 생각하고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숙소 도착하자마자 집합 모였어요. 그래서 코치 선생님한테 한 대씩 맞기 시작하는데, 아, 이제 정말 나는 몸이 지칠 정도로 지쳐가지고 열심히 뛰어가지고 힘들어서 도저히 못하겠다. 힘들어 죽겠다 하는데, 점점 뒤로 빠지다가 빠질 수 없는 상황이 온 거예요. 3학년들 먼저 두드러 맞으니까. 그래서 앞에 나가서 벽을 딱 잡고 있는데, 내가 엉덩이로 오는 게 아니라 옆구리로 푹 찔러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쳐다봤더니 나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 맞았어. 안 맞았어. 저만 안 맞았어. 3학년 중에, 게임 뛴 친구들 중에.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면, 선생님도 저놈은 진짜 죽기 살기로 했어. 지 목 충분히 하고도 남은 놈이야. 그래서 저만 안 맞았더라고요. 보니까. 저 그 기억이 계속 남아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 이제 4강 때 어디랑 붙었냐면요, 부평고등학교. 그때 당시에도 전국 랭킹 1위였어요. 부평고등학교를 만나서 저희가 3대1로 깨졌죠. 깽깽깽. 그래서 어찌됐든 저는 4강 티켓은 땄어요. 그러니까는 4강 시작 딱 됐을 때 단 1분이라도 경기장 안에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그래야 티켓이 나와요. 지금은 좀 바뀌었어요. 경기 시간으로. 이 사람이 한 게임만 잠깐 1분 들어갔다 나오는 게 아니라 시간을 채워야 돼요. 지금은. 예전에는 그냥 좀 부조리긴 한데, 이강윤이 아니라 이강윤이 제가 고정수 옷을 입고 들어갔다 나와요. 그러면 고정수가 티켓을 따는 거예요. 이런 부조리가 있어서 지금은 시간으로 하는 거예요. 시간으로. 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거 제 얘기만 벌써 한 20분 해버렸네. 큰일 났다. 네, 네. 아무튼 제가 이렇게 축구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꿈이라는 게 없어지니까 참 제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뭐 이런저런 많은 얘기를 좀 제가 해 드릴 텐데요. 본부장님, 혹시 제 거 사진으로 나와 있는 거 호스트 하나만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바로 할게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애터미를 만나게 된 게 뭐냐면 축구 선수에서 그만두고 그리고 나서 이런저런 상황이 지나서 이제 제가 서울로 올라왔어요. 서울로 올라온 게 축구 지도자도 했지만 제 마음대로 안 돼요. 제가 운동을 그만뒀던 것도 이제 지도자가 바뀌면서 제가 이번에 멕시코에 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한국에 올 때마다 해외 갈 때마다 국가대표 통역하는 한국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를 우연찮게 알게 됐는데 그 세계 최고라는 브라질도요. 지도자가 바뀌면 기존의 선수들도 싹 교체가 돼 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외국은 그렇게 안 될 줄 알았는데 한국이나 해외나 다 동일하구나. 지도자가 바뀌면 기존의 괜찮은 선수들도 따라서 싹 바뀌고 그 체제가 바뀌는 것처럼 대통령 바뀌면 싹 물갈이 되잖아요. 그냥 깨깨깨깨깨 그냥 아무리 잘해도 그것처럼 아 모든 것들이 위에서 지고 흔드는구나. 그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도자도 해봤지만 지 맘대로 안 돼요. 저는 코치니까 감독이 흔들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아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나 보다 하고 지도자도 포기하게 되고 선수도 포기하게 되고 그만두게 되고 지도자 바뀌면서 그래서 축구는 나하고 안 맞나? 나는 뭘 하지? 뭐 이러면서 누군가가 알려줘서 임용고시를 보라고 해서 대학원을 들어갔어요. 대학원을 들어갔는데 제가 공부하기 싫다 그랬잖아요. 책을 보는데 막 이렇게 두꺼운 책을 보는데 아 진짜 시커먼 거는 글씨요 하얀 거는 종이요 진짜 누가 그러더라고. 그것밖에 안 보여. 아무것도 말도 하는데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이게 뭐지 알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시험 범위는 주어지더라고요. 그냥 책을 통째로 외웠어요. 그냥 통째로. 와 외우는데도 머리고 이게 제가 대단한 놈이거든요. 축구를 해가지고 대가리가 겁나게 단단해요. 그래서 이게 안 돼요. 이게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끝까지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진짜 애들 운동 가르치고 저녁에 새벽까지 공부하는데요. 이야, 제가 공부하면서, 운동하면서 코피는 안 흘렸는데 공부하면서 코피를 흘렸어요. 막 하고 뭐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봤는데 코피인 거예요. 야, 나는 성공할 수 있겠다. 나는 이제 합격할 수 있겠다. 코피 흘렸으니까. 이러고 제가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떨어졌어요. 시험 봤는데 떨어졌어. 그러니까는 시험이 문제가 나오는데 문제 파악이 안 돼. 근데 뭐 예를 들면은 그 우리 생리학에서 보면은 그 에너지 시스템이 있거든요. ATP PC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ATP PC 시스템 생각나는 게 있어. 다 썼어. 그냥 뭐 문제가 요구하는 답이 아니라 그냥 ATP PC 시스템에 대해서 그냥 다 썼어. 그냥 다 썼어 그냥. 그러니까는 점수는 그래도 나쁘지는 않게끔 이게 단락단락이었었는데 앞에서 누가 제가 뭐 대기 5번이래요. 대기 5번 이렇게 문자가 오더라고요. 대기 5번도 안 되겠다 이거는. 제가 전남대학교를 봤거든요. 전남대학교 아시죠? 전라남도에서 가장 센 대학교가 전남대학교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대학교는 호남대학교 나왔거든요. 호남 지방에서 가장 센 데가 호남대학교예요. 아시잖아요. 서울에서 가장 센데 서울대학교 맞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호남에서 가장 좋은 대학교, 전라도에서 가장 좋은 대학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가방끼는 좀 길어요. 가방끼는 그런데 뭐 특별하게 그건 없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제가 그때는 믿음 생활을 잘 못했어요.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5번째로 이렇게 달랑달랑 붙어 있는데 앞에서 누가 등록금을 안 냈어. 그래서 제가 붙었어요. 붙어가지고 어찌됐든 3년 대학원 생활을 운동하면서 애들 가르치면서 돈 벌어야 되니까 대학 등록금을 내야 되니까요. 그래서 워크숍 있으면 교수님 따라다니면서 배우고 뭐 코딩하는 것도 배우고 이렇게 교수님이 시키는 거 다 하면서 참 그때 공부라는 걸 또 해봤어요. 아 공부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할 수 있구나 하면서 공부도 그때 배우고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경험이 많아야 돼요. 축구만 하면요 경험이 없어요. 운동장에서나 뭐 뛰고 뭐 하는 거 할 줄 알았지 세상 물정 아무것도 몰라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세상 물정 몰라서 한 3천만 원도 띠끼고 아는 사람이라고 빌려주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제가 12년 만에 받았어요. 12년 만에 끝까지 제가 그런 건조는 있어요. 끝까지 물고 늘어지거든. 예. 12년 만에 끝까지 집에 왔다 갔다 쫓아다니면서 돈 주세요 돈 주세요 계속 이것만 했어요. 그동안 어찌됐든 또 진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아는 사람을 통해서 법조인이 계셔가지고 그분이 정말 야 우리 보면은 뭐 의리하게 보면은 막 몇백만 원씩 먼저 선수금 막 줘야 되잖아요. 그분이 진짜
아, 그분도 믿는 분이셔가지고, 아, 이거 받을 수 있겠다고 하면서 저한테 이것저것 막 알아보라고 하면서 해가지고, 제가 12년 만에 진짜 받았다니까요. 야, 대단하지 않나요? 네, 제가 곤조가 있습니다. 끝까지 합니다. 한번 파면. 우리 애터미도 이래야 돼요. 포기하시면 안 돼요. 예? 조금 힘들다고, 좀 안 된다고, 픽 쓰러지고 하면 어떻게 해요? 안 됩니다. 일어나셔야 됩니다. 네. 아, 이게 맨날 제가 격길로 빠집니다. 이러다가 50분 안에 못 끝나요. 네. 아무튼, 네. 그렇게 해서 제가 대학원도 갔다가, 이제, 어, 2급 교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네, 2급 교사 자격증. 네. 그래서 서울에 와서 이제 임용고시를 준비하려고 돈을 딱 모았어요. 3년만 내가 한번, 대한민국은 3세판이니까 씨름도 3세판이잖아요. 그죠? 3판은 한번 해보자. 그래서 3번 시험 딱 보고 이 길은 내 길이 아닌 게비요 하고 바로 또 접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영업을 하게 된 거예요. 영업은 제가 실은 직장 생활을 해보려고, 아, 야, 내가 호남에서 좋은 대학교도 나왔지, 전남에서 가장 좋은 대학교도 나왔지, 가방길도 길겠다 해가지고 제가 여기저기 이제 직장 원서를 냈어요. 근데 저는 될 줄 알았는데 안 받아줘. 경력이 아무것도 없어. 예. 영어 제2 외국어를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모른다, 모른다. 거기다 쓰고 싶은 게 한국말도 제대로 모르는데 무슨 제2 외국어냐 이렇게 쓰고 싶었는데, 그렇게 쓰면 아예 딸려갈까봐 그건 안 했어요. 그래서 아, 이거 안 되겠네 하고 이제 뭘 해야지 하다가, 제가 이제 공부하면서 3년 동안 진짜 아무도 안 만났어요. 진짜 아무도 안 만났어요. 부모님도 명절 때만 잠깐 가서 보고 오고, 어떻게 보면은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뭔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 고생해서 대학원 3년에 그 시험 3년에 뭐 이런 거 보면은 거의 뭐 2, 30년을 준비하거든요. 근데 2, 30년을 준비한들 지금 상황이 어때요? 좋지 않아. 너무 안 좋아. 우리가 뭐예요? 뭐 엔잡러라고 하고 뭐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이런저런 거 많이들 이야기하는데, 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참 이거 현실이 참 아이러니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게 우리가 살아야 될 앞날인데 우리가 이거를 누군가에게 해줄 수 있을까? 누군가에게 이거를 보여줄 수 있을까? 우리 자녀들한테 미래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 시대가 이래요. 엔잡러. 네, 엔잡러 아시죠? 여기 보면은 그림이 한 2개 있어요. 한쪽에 보면은 컴퓨터를 열심히 하는 친구. 한쪽에는 어때요? 뭐 배달하고 움직이는 친구. 이렇습니다. 즉, 내가 본 캐릭터는 있어요. 직장인이야. 본 캐릭터는 직장인인데, 내가 예를 들면은 IT 쪽에 일을 하고 있는데 또 하나의 캐릭터를 갖고 있어. 퇴근하고 나면 어때요? 나는 쿠팡 파트너스야. 쿠팡 배달해.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학교 선생님인데 내가 컴퓨터를 좀 할 줄 알아. 그래서 컴퓨터로 열심히 뭔가를 또 해요. 요즘에 쿠팡에서 물건 쓰고 나서 블로그에 올려가지고 링크 걸어가지고 쿠팡 파트너스, 네이버 스토어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왜? 요즘에 어때요? 오프라인은 다 죽어 들어가고 온라인은 상승하면서 뭐라도 하나 해보겠다. 해외에서 괜찮은 제품들, 그러니까 영어가 되고 뭐가 되는 사람은 해외에서 제가 괜찮은 제품들을 써보고 그걸 어때요? 올려서 이걸 어때요? 팔아. 내가 써보니까 이거 너무 좋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쿠팡 파트너스하고 네이버 스토어가 요즘에는 20대, 30대들이 뭘 못하니까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 쇼핑몰 하나 만들어. 근데 자기가 못 만드니까 어때요? 쿠팡과 네이버를 등에 업고 자기가 홍보 광고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흐름이고, 앞으로도 인터넷 쇼핑몰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대세라는 거예요. 플랫폼을 통해서. 근데 플랫폼을 하나 만들려고 하면 굉장히 돈도 많아야 되고요. 능력도 있어야 되고요. 또 나 혼자는 안 돼. 그러다 보니까 나랑 같이 할 사람들이, 또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나를 돌아봐도 볼품이 없어. 내가 할 수가 없어. 얼굴만 잘생겼네. 입만 살았네. 그러니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하나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예요. 쇼핑몰 이름을 정해야 돼요. 사업자도 내야 돼요. 홈페이지도 만들어야 돼요. 업종 신고를 해야 돼요. 또 뭘 할 건지. 뭐 여러 가지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시면 이 일을 누가 해야 돼요? 이런 모든 일들을 다 내가 해서 이거를 해 나가야 돼요.
또 문제는 뭐예요? 우리 보면은 사업자들도 고객들한테 뭐 저희 애텀이라든지 아자몰이라든지 제품을 홍보하고 전달했어. 근데 클레임이 들어와. 아, CS 관리도 해야 돼. 근데 내가 하나의 사업체를 갖고 있다면 외국 거를 취급한다. 외국의 물류를 받아야 돼. 근데 코로나 때문에 물류가 잘 안 와. 고객은 막 주문이 들어오는데 골치 아파. AS가 들어왔어. 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AS 어디로 보내요? 미국으로 보내고 해외로 보내야 돼. 골치 아파. 그러니까 해외 거는 안 해야겠다. 딱 했어. 근데 한국 걸로 하는데 똑같아. 똑같아. 나랑 똑같은 거를 갖다가 누가 똑같이 팔아. 근데 나보다 가격을 더 낮추네? 그럼 어때요? 나도 낮출 수밖에 없어. 나한테 안 오니까. 가격 낮추다 보면 서로 죽는 게임 하는 거예요. 서로 죽는 게임. 치킨 게임이라고 하죠. 계속 죽여야지만이 내가 사는 게임.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 이게요? 망해요, 망해. 요거 한번 볼까요? 이게 스마트 스토어에 들어가면요. 첫 번째로 이거 해야 되는 게 6가지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걸 해야 돼요. 마지막에 뭐냐면 교육이에요. 첫 번째 단계의 교육은요. 총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심화 단계는 내가 내 마케팅을 어떻게 하냐, 새로운 블렌딩을 어떻게 하냐 이런 것도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해요? 어려워서 못해요. 쿠팡 파트너스는요.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보시면 한 달 열심히 일을 해요. 예를 들면 1월 달에 1월 1일부터 31일까지 열심히 판매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그 딱 보면은 실적 마감을 정산을 언제 하냐면 그 다음 달 25일 날이에요. 정산을. 25일 날 해서 수당은 언제 주냐? 그 다음 달 15일 날 줘요. 이게 뭐 말이 돼요? 완전 이거 사람 가지고 장사하는 거지. 야, 니들 여기서 돈 벌어 해놓고는 어때요? 한 달 열심히 팔았어. 예를 들면 내가 200만 원 팔았어. 200만 원이 어때요? 묶여 있어. 그 다음 달도 묶여 있어. 그 다음 달 15일까지 묶여 있어. 이 돈 누가 가지고 있어요? 아이고, 나쁜 놈들이 갖고 있어. 나쁜 놈들이. 지들 이자 놀이하고요. 애터면 어때요? 일주일 정산. 실은 하루하루 정산해서 바로 주면 좋은데 전 세계 인구가 몇 명이에요? 지금 애터미 회원이? 은행이요. 과부하 걸려요. 그거 송금하다가 끝나요. 이 업무 못해요. 그래서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정산해서 주는 거예요. 야, 근데 쿠팡이나 이런 데는 어때요? 한 달 열심히 벌어놓은 거를 한 명이 200만 원 팔았어. 10명이면 2천만 원. 100명이면 2억. 1000명이면 어때요? 2천억이에요. 2천억에 1%만 이자 따져볼게요. 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플랫폼 가진 자들이 돈을 벌 수밖에 없다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는 플랫폼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플랫폼을 얹혀가야 돼, 공짜로. 아니면 돈 주고 사든지. 그게 프랜차이저잖아요. 근데 프랜차이즈 어때요, 지금? 오프라인은 어렵거든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망해가. 문 닫는 데도 많아요, 프랜차이저가.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된다? 플랫폼을 소유해야 돼요. 온라인 플랫폼. 돈이 들어가지 않는, 매달 유지보수비가 들어가지 않는, 공짜, 순수 공짜. 그냥 갖다 쓰라는 거를 갖다가 써야 돼요. 로버트 키오사키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책을 쓴 그 사람도 하는 얘기가 뭐예요? 마지막에 세 번째, 무임승차. 이거 얹어가야 된다는 거. 근데 약간의 비용이 든다겠어요. 애터미는 그런 비용이 1도 안 들어요. 제로예요, 제로. 또 여기 보면 200만 원 정도의 실적을 올렸을 때 얼마? 62,000원. 62,000원. 야, 애터미 소비자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가 회원 가입을 하고 스폰서에 의해서 내가 등록이 됐어요. 내가 계속 내려갈 거지, 스폰서는. 그쵸? 내려갈 거야. 그럼 나는 내 소비자 여기다 하나 달고 소비만 하는 거예요. 자, 200만, 우리 쉽게 말해서 그냥 50% 잡고요. 그 우리 앱솔루트하고 화장품만 먹는다고 해서 50% 잡고 내가 60만 원 썼을 때 어때요? 30만 포인트. 아, 6만 뭐 4천 원 요즘에. 그쵸, 엔가. 60만 원 썼을 때. 자, 곱하기 3, 180만 원. 네. 180만 원 쓰고 어때요? 수당? 요거 곱하기 3. 3번 받아요. 소비자 입장에서. 소비자 입장에서. 한쪽은 어때요? 아이고, 그냥 뭐, 여기도 소비자, 여기도 소비자, 각자 소비자만 해도 어때요? 나는 먼저 등록된 이후로 많이 받아요. 그리고 내 소비는 어때요? 나를 연결해준 스폰서, 가져가세요. 괜찮습니다.
저 60만 원 쓰고 수당 받습니다. 화장품 3개월 쓰면 저 수당 한번 받습니다. 해모임 하나 먹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화장품을 나만 쓰나? 내 가족들도 쓰죠. 뭐 화장품하고 해모임만 먹나? 치약, 칫솔, 샴푸, 린스. 아, 요즘에 아자마트 짱입니다. 아자마트. 오늘 오후 4시까지만 시키면 다음날 바로 배송됩니다. 아자마트. 그리고 아자마트가 뭐였더라? 프로모션을 걸었어요. 오늘 4시에 그 우리 쿠팡처럼 1일 로켓플래시라든지 이게 안 오면 뭐 보상해 주잖아요. 애터미도 그거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어요. 진짜 선별된 회사들, 괜찮은 회사들의 제품들만 딱 해가지고요. 그런 명품관 같은 거를 만들 거예요. 오늘 오후 4시까지만 결제가 딱 끝나면 그 다음날 무조건 배송. 무조건. 도서 상간 지역은 좀 다릅니다. 배 타고 우리 아까 사장님 그 300고지, 300고지에 있는 분은 조금 늦게 갈 수도 있습니다. 300고지에 계신 분.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아자몰이 준비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실은 아자몰 같은 경우에는 애터미 뒷단에 있어요. 그래서 이 아자몰을 통해서 애터미로 유입될 수 있게끔 하나의 징검다리 역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자몰에서는요, 이익 안 남기고 회사 운영할 정도로만 그거를 수익을 냅니다. 직원 월급 주고요. 회사 운영할 정도만. 그리고 나머지는 어디에? 고객 PV로 가고요. 가격을 낮춥니다. 그렇게 애터미는 가고 있다는 거 우리 사장님들 알아주시고, 내가 만약에 내 주변에 있는 분들이 혹시나 쿠팡 파트너스나 네이버 스토어를 준비하고 있다면 애터미를 알려주시는 게 훨씬 낫다. 자, 애터미 PPO입니다. PPO. 네,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 PPO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PPO는 우리가 이용하는 그냥 영어의 약자예요. 퍼스널 플랫폼 오너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플랫폼 회사인 뭐 대표적인 게 쿠팡이죠. 이 쿠팡의 다음은 뭐냐? 이런 애터미의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즘에 인스타, 아니 페이스북 이런 거 많이 하시죠? 뭐 예전에 뭐였죠, 그게? 카카오 스토리. 그 전에 있었던 게 뭐 있는데? 그 갑자기 생각. 싸이월드, 예, 싸이월드.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것 때부터 이렇게 쭉 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그거하고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만의 가상 공간에서 나의 일상과 내가 제일 좋아하는 제품들을 그냥 올리는 거예요. 애터미도 이렇게 아자몰과 두 개가 인스타에다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스타는 모르시더라도 가지고 가셔요. 그냥 인스타 가입하시고 하나 만드셔서 여기 안에 계신 분들만 지금 34분이세요. 여기 계신 분들만 서로 있잖아요. 친구 맺고 하면 친구 맺어서 그 사람 거 퍼와가지고 올리면 이게 또 연결이 되고 그냥 퍼서 옮기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홍보하고 물건 살 수 있게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인스타에서는 내가 홍보하고 알릴 수 있지만 제품 구매는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게 애터미 PP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거를 링크를 걸어 놓으시면 돼요. 애터미 PP에다가 인스타그램도 걸어놓고 페이스북도 걸어놓고 유튜브도 걸어놓고 다 걸어놓으면 돼요. 그러면 애터미 PP라는 거를 링크를 보내면 카카오톡으로 링크 보내는 건 아시죠? 길게 눌러서 복사해서 보내기 하면 그분이 받는 분이 눌러요. 누르면 어디로 가냐? PPO 다운받는 쪽으로 바로 넘어가요. 내가 그게 없으면, 깔려 있으면 내가 보낸 링크로 따라 들어가요. 제품이면 제품, 내 거 뭐라고 해야 되지? 내가 오늘 여행 갔다 온 거를 친구한테 나 오늘 여기 갔다 와서 굳이 구구절절 막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링크를 딱 보내면 얘 여기 갔다 왔구나. 다음에 나랑 같이 가자. 그냥 한마디만. 링크 보내고 밑에다가 다음에 여기 굉장히 좋은데 나랑 같이 한번 가자. 그러면 그 친구가 어때요? 들어가서 봐. 우리 낚시하는 거예요, 낚시. 내가 여행 가는 거 애터미 PP로 보내. 그리고 다음에 우리 같이 가자. 들어가서 봐봐. 굉장히 좋아. 그러니까 내가 글씨를 하나 쓸 때는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하나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내, 친구한테. 그럼 친구가 어디지? 같이 가자고? 여행 좋아하는 친구면 눌렀더니 애터미 PP로 들어가네. 근데 내가 안 깔려 있어. 그러면 자연스럽게 깔려요. 보기 위해서 깔아서 들어가니까
야, 이거 진짜 좋다. 진짜 좋다 하는데 자연스럽게 애터미 PP의 피드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인스타처럼. 이렇게 글 올리는 걸 보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알려지죠. 그러다가 이제 또 여행 가는 거 하나 둘 가고 같이 여행 가서 이거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비즈니스 PP인데 이렇게 사진도 올리고 글씨도 올리고 내 쇼핑몰도 여기 있다? 너 나중에 회원가입도 안 했는데 회원가입 싫어하잖아. 내가 링크 보내줄 테니까 여기서 사면 돼. 그러면 어때요? 내 밑에 애터미 PP 매출이 잡혀요. 이거는 제가 어디 있냐? 잠시만요. 여기 보면은 여기 있다. 여기 보이시나요? 지금 현재 PP 주문 조회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현재. 요거 애터미 PP가 출범하는 순간 비회원이 애터미 PP를 통해서 물건을 구매한다. 그러면 내 밑에 요거 조회하기 누르면 요거를 클릭하기 딱 누르면 요 밑에 주문 내역이 탁 나온다는 거예요. 요 밑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다가 이런 일들을 이제는 하나하나 해 가시는 것도 좋다. 그래서 인스타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애터미 PP를 깔으셔서 하나하나 만져보세요. 핸드폰 절대 고장 안 나요. 혹시 이거 만져서 문제가 될까? 고장 안 나요. 혹시나 고장 나면 AS 센터 가면요, 공장 초기화 해줍니다. 다시 만들어줘요. 새 걸로 걱정 마셔요. 네. 그리고 기존에 네이버나 쿠팡 같은 거에서는 저희 애터미 PP랑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똑같은데 저희의 강점은 뭐냐면 저는 이거라고 보거든요. 애터미 시나리오. 이거 인생 시나리오. 실은 박한길 회장님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애터미를 통해서 성공하라고, 애터미를 이용해서 다들 부자가 되라고. 네이버 쿠팡 보셨죠? 뜯어먹어. 일 시키고 돈 요만큼 주고요. 근데 고객들은 뭐예요? 그것도 고맙죠. 왜? 기존의 플랫폼 형태를 모르기 때문에. 모르니까 그래도 이걸 갖다가 해서 내 부업으로 미래를 좀 불안정하니까 뭐라도 좀 모으려고 준비는 하는 거예요. 나쁘다고 할 수 없어요. 쿠팡도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로 고객을 사랑하는 마음, 고객의 성공을 원하는 마음은 애터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애터미 PP를 전달했던 그분들은요, 어때요? 내 피드를 보고 내 인생 시나리오를 봐요. 들어와서 막 눌러봐요. 이것저것. 도대체 이게 뭐지? 처음 보는 건데. 이런 거는 처음 봐. 인스타는 봤었어. 페이스북도 봤어. 근데 애터미 PP 이게 도대체 뭐지?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건 뭐지? 인생 시나리오는 뭐지? 이거 막 봐.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 막 위에 사진 동글동글동글 막 있어. 막 눌러봐요. 눌러보다 보면 이 사람 저 사람 게 다 있어.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 나의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 가겠다는 인생 시나리오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어보죠. 나중에 만나거나 하면은 야, 이게 뭐냐 도대체? 물어본다든지 아니면 또 물어보면은 막 이렇게 물어볼까봐 또 막 저한테 이야기할까봐 안 물어보는 분도 계세요. 근데 여행을 가거나 같이 식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너 내가 보낸 거 봤냐? 그래서 보여주고 거기서 이제 딱 내 핸드폰 가서 내 인생 시나리오는 이렇다. 너가 싫어하지만 나는 예터미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러면서 요즘에 쿠팡하고 네이버는 다 하세요. 그렇게 장사하고 뭐 하는 것들, 뭐 물건을 전달하고 하는 것들. 요즘에 젊은 20대, 30대는 미래가 불안해가지고 또 지금 40대 중반에 있는 저보다 2살, 3살 많은 사람들이요. 벌써 회사에서 잘렸어요. 지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은 뭐예요? 잘리기를 준비하고 있으면서 쿠팡에서 일하고 있고 네이버에서 집에 퇴근하고 뭔가를 또 만들고 있다. 근데 애터미는 네이버하고 쿠팡하고 다르게끔 거기는 우리한테 얼마만큼의 인센티브를 주면서 자기는 더 많은 거를 베네핏을 가져간다. 왜? 그만큼 주고도 자기들이 가져갈 게 많으니까. 근데 애터미는 다 준다, 다 줘.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거를 다 주고 이것도 공짜로 만들어주고 어때요? 사업자도 안 만들어도 되고 물건 구매하는 거, 물건 관리하는 거, 고객 관리하는 거 이거 다 안 해도 된다. 근데 애터미라는 박한길 회장님은 이걸 통해서 성공하라고 한다. 어떤 대기업 CEO가 너 직장 생활 해봤지만 네 직장 사장님이 이 회사에서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성공해서 나가세요 이런 사람 있냐? 하나도 없어요. 월급 준 만큼 일이나 열심히 해 이거예요. 그나마 괜찮은 CEO들은 어때요? 내 가족처럼 생각을 하죠. 좀 더 올려주려고 하고. 그런데
CEO인 그 사장님도 어때요? 직원들한테 더 챙겨주고 싶은데 안 돼, 여력이 회사가. 못 챙겨주는 거예요. 맞잖아요. 근데 애터미는 무료로 플랫폼을 만들어서 내 인생 시나리오를 쓰고 그거를 완성할 수 있게끔 회사가 어때요? 정말 적극적으로 도와줘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아자마트. 아자몰이 생기면서 이제는요, 온갖 야채고 신발이고 뭐고 모든 게요, 포인트로 잡혀요. 이렇게 이 아자마트가 생기면서 일상의 모든 것들을요, 내가 마트를 통해 준비할 수 있어요. 아자마트 한번 이용해 보세요. 어제 금요일 오전 4시까지만 주문해도 내일 와요. 아, 오늘 와요. 네, 이게 오늘 왔어요. 그래서 아자몰을 통해서 우리는 진짜 이제는요, 쇼핑, 그 다음에 일상생활 모든 거를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이제는 PPO를 통해서 회원가입 안 되신 분들도 누구나 다 제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소비자 회원이 있고 PPO 회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이 PPO 회원은 기존의 회원이에요. 애터미 회원들. 근데 소비자 회원은요, 회원 가입이 안 돼 있는 분들. 자, 안녕하세요. 애터미 플랫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애터미 비회원 구매 간편 로그인이 가능해졌습니다. 어떻게? 요즘에 다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95% 이상이 카카오톡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 95% 카카오톡 인증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들어가서 필요하신 물건들을 구매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잡힌다? 아까 이야기했던 애터미 PP 주문 조회. 그러면 그 밑에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오른쪽에 PP 주문 조회로 나와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이제는 그냥 링크 보내시고 구매할 수 있게끔, 이게 실은 이번 9월 달에 오픈하려고 했는데 뭔가 좀 이렇게 좀 더 만질 게 있어서 다음 달에 오픈되는 걸로 이야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하시고 지금부터 시간 되시는 대로 PP를 만져보세요. 하여튼 PP 설치는 되는데 뭐 글씨 쓰고 뭐 하는 건 아직은 안 돼요. 지금 2타, 그러니까는 제가 1차 때 제가 거기에 같이 베타 버전 참여를 했거든요. 2차에 지금 또 하고 있어요. 2차에는 누가 하냐? 크라운 클럽과 20대 영리더가 같이 해서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보시면 로얄 클럽이나 크라운 클럽에 계신 그분들이 잘 못하지만 배워요. 배우는데 잘하죠. 많이 올라와 있죠, 사진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우면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네. 그냥 내가 쓰고 싶은 글, 내가 원하는 사진, 뭐 이렇게. 우리 저기 송희재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밤 따라왔어요. 밤 하고 밤송이 찍고, 밤 찐 거 찍고, 아, 이거 시골 당진인데, 이렇게 밤 해가지고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과 같이 밤 나눠 먹고 있습니다. 겁나 맛있어요. 당진으로 오세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그게, 아, 이 친구는 애터미만 하는 게 아니구나. 애터미도 하고, 쉴 때는 저기 집에서 뒷산에 있는 밤도 따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그냥 내 일상은 그냥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아, 이 친구 재밌게 사네. 야, 저기 나도 그냥 밤 따러 바람 쐬러 가야겠다. 밤이 문제가 아니라 어때요? 그 환경 보고 저 분위기에 취해서 승희 사장님, 송희재 사장님한테 연락하는 거죠. 올 때 어때요? 야, 밤나무 밑에서 저기 테라스에서 애터미 아라비카 커피 한 잔 딱 드시면 얼마나 분위기가 좋습니까? 그러면서 어때요? 여러분 낚시 걸렸으니까 절대 놓으면 안 돼. 이제 땡겨야지.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애터미는 어때요? 내가 PPO를 못해도 괜찮다. 예, 괜찮다. 왜? 무한 단계로 글로벌 원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PPO를 못해도 젊은 친구한테 야, 이거 PPO 해야 되는데 빨리 해. 빨리 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이거 그냥 누르면 돼. 그리고 그냥 링크만 보내줘요. 그러면 20대, 30대, 40대는요, 다 합니다. 다 해. 눌러보면 기존에 자기가 들어갔던 인터페이스랑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해요. 막 만져. 쉽게 할 수 있어요. 내가 못해도 내 밑에 있는 젊은 PPO가 나와서, PP가 나와서 어때요? 애터미 PP가 나와서 합니다. 그래서 어때요? 야, 미국에 여기에 누군가 딱 들어왔어? 내 미국 파트너 아메리칸, 애텀이랑 똑같네. 아메리칸 PP가 딱 나타나서 야, 하루에 막 100만 포인트씩 올려. 이게 어디로 나에게, 저 위에 스폰서에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다 준대. 근데 쿠팡이나 네이버는 어때요? 내가 열심히 판 것만 인정해줘. 남이 판 거 인정 안 해줘. 남이 판 거 인정 안 해줘. 그리고 어때요? 매일같이 블로그 글을 써야 돼. 어렵게. 근데 우리는 어때요? 자연스럽게 쓰는 거예요.
거기는 진짜 돈 벌기 위해서 사람을 이로 끌어들여야 돼. 야, 이거 사야 돼. 이거 사야 돼. 이거 안 사면은 너 안 돼. 하면서 이렇게 꼬시는 거예요. 글로. 그분들이 직접 체험하고 쓴 것들 열심히 하는 거죠. 그래서 애터미는 내가 제대로 못해도 내 밑에 PPO 제대로 된 사람만 나와도 나한테 다 인정받을 수 있다. 이게 글로벌 원서버라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나에게 하루에 좌측에 5천만 PB, 5천만 PB 이 이상 인정해 주나요? 인정 안 해줘. 어때요? 우리는 상한선으로 딱 되어 있어서 타 네트워크에는 100억짜리 한 명을 만들지만 애터미는 어때요? 1억짜리 100명을 만든다는 거예요. 왜? 공유, 공유, 공유. 나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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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누자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성공자, 집단의 성공을 이루는 게 애터미 시스템입니다. 이게 애터미예요. 이거를 사람들이 못 알아봐. 아주장 애터미 하면요 애가 터져, 애가 터져. 진짜로 이걸 못 알아보니 애가 닳고 닳고 닳아서 진짜 가슴이 터지네, 터져.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런 세미나 와서 애 타는 걸 또 막아야죠. 애 타는 걸 막아야지. 자, 애터미 PP는 우리 사장님한테 비즈니스 컨텐츠를 제공해 줍니다. 어떻게? 애터미 채널 가면요 교육 자료 있죠, 동영상 있죠, 다 만들어 놨어. 애터미 채널만 가면 다 있어. 신제품 홍보해 놨죠. 정말 멋있는 요즘에 최재붕 교수님 나오셔서 뭐예요? 시대의 흐름에 대해서 너무 잘 알려줘요. 메타버스 타야 돼요, 내려야 돼요? 버스 타야 돼요.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이런 거예요. 메타버스. 네, 가상현실에서 정말 방대한 것들이 있거든요. 타셔야 됩니다. 메타버스가 뭔지는 몰라도 버스 탈 줄은 아니까 무조건 타세요. 네, 네, 무조건 타셔야 돼. 그리고 우리가 전문가로 만들어줘. 딱 옷 입고 정장 딱 차려입고 배지 있으신 분 배지 다시고 반질반질하게 우리 거 이렇게 바르고 제가 에센스 선크림만 발라도요 이게 조명이 있는데 반짝반짝 진짜 광이 납니다. 광이 나 진짜. 저 군대 동기들은요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 네, 진짜 팍싹 늙었어. 군대에 서 있어가지고 남자들만 모여서 그런가 아주장 호레비 냄새 나요, 호레비 냄새. 아유 참. 그러면서 이제 군대 동기들이랑 이런저런 얘기 하거든요. 야, 네 피부는 왜 이렇게 좋냐? 꿀 피부를 원하신다면 저에게 연락 주세요. 네, 그러고 네. 이게 제가 잡담으로 빠지면 안 되는데 참. 이게 반응이 좋으니까 제가 계속 수다 떠는 거예요, 진짜로. 네. 그리고 또 뭐예요? 글로벌 비즈니스. 애터미에게. 이게 한국에서만 끝난다면 야, 나갈 수가 없잖아요. 한국에 5천만 인구 다 가입됐다고 가정해볼게요. 그렇게 되지도 않지만 내가 꼴등으로 딱 5천 번째 가입했어. 나는 어떻게? 나는 어떻게? 내 자녀가 어른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내 자녀 달고 내 자녀가 또 결혼해서 어른 될 때까지 또 달고 이거 몇십 년 길에 30년에 한 명씩 등록해야 돼. 20년에 한 명씩 등록해야 돼. 이거 어떻게? 근데 애터미는 글로벌 70억 인구가 아직도 남아있다. 네, 현재 20개국밖에 안 돼 있다. 막 연결하세요. 특히 안산 너무 좋잖아요. 네, 정말 한국에 돈 벌러 오신 분들, 외국인 노동자분들 많잖아요. 막 다니세요. 제가 외국에 나가서 참 좋은 게 이게 안 돼요. 뭐 러시아어도 안 되고 카자흐어도 안 되고 영어도 안 돼. 나 막 물어봐요. I speak English? No English 하면서 애터미 명함 줘요. 애터미 프로덕 넘버 원. 아레이스키 넘버 원 하면 뭐냐고 막 물어봐요. 물어보면 나도 몰라. 그냥 인스타 있어, 인스타, 텔레그램, 왓츠업 하고 줬어. 주고 나서 이제 한국에 가서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뭐라고 막 와요, 오기는. 그래서 제가 지금 제 팔로워 친구들만 약 2,500명 돼요. 2,500명. 근데 한국 사람은 별로 안 돼. 거의 2,000명이 다 외국인이에요. 저쪽 러시아, 카자흐스탄. 네. 이게 뭐예요? 인스타. 전 세계가 연결돼 있거든요. 애터미 PP가 이제는요, 전 세계로 연결될 겁니다. 글로벌 비즈니스를 만들어줄 거예요. 믿으시고 가야 됩니다. 믿으면 된다. 믿으면 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믿으면 현실로 일어납니다. 그쵸? 그거 보고 가는 거예요. 자, 앞으로의 3년, 5년 뒤 애터미 쿠팡 파트너스와 네이버 스토어를 준비하고 계신 분 있다면 어디 알려주셔야 돼요? 애터미입니다. 애터미. 애터미 PP를 알려주셔야 되고 애터미 PP는 뭐가 다르냐? 기존의 인스타그램 있죠? 인스타그램 플러스 어때요?
쿠팡, 네이버 스토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두 개가 결합돼 있어요. 이 두 개가 결합돼 있어요. 그것도 뭐? 공짜. 그냥 줘, 그냥. 회원 가입만 하면 유지비 호수비도 없어요. 관리할 것도 없어요. 그냥 내가 누르고 싶은 대로 올리고 싶은 대로 보내고 싶은 대로 하기만 하면 돼. 요것만 잘 움직이시면 돼. 요거 움직이시죠? 한번 이렇게 움직여 보세요. 요거 움직이시기만 하면 돼. 손가락만 움직이시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입 있고 걸어 다닐 수 있고 손가락만 움직일 수 있으면 다 할 수 있다. 너무 쉽다. 그죠? 너무 쉬워요. 어렵게 생각하면요, 한도 끝도 없어. 아, 이걸 어떻게 하지? 글은 어떻게 올리지?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러면요, 생각만 하다가 갑니다. 시간 보내지 마시고 건드려 보세요. 만져보세요. 자, 서울대학교 교수님 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플랫폼을 가진 자와 갖지 않는 자로 완전히 구분이 돼요. 플랫폼을 가진 자는 계속 돈을 벌 거고요. 플랫폼이 없는 자는 정말 그러지는 않겠지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플랫폼이 없는 자는 일을요, AI 로봇이 다 해버리기 때문에 일자리가 없어요. 진짜 한 푼 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국가에서 또 대책을 좀 세워야겠죠. 네, 플랫폼을 없고 AI 로봇에게 일자리도 뺏긴 사람들은 어때요? 나이가 들어서 뭔가의 제공, 우리 노령연금 나오듯이 뭔가의 이제 이런 제공들을 해 주셔야겠죠. 애터미가 플랫폼을 소유한 자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 거예요. 그러면 한국을 통해서 전 세계가 어때요? 수입이 생길 거고, 그 수입을 통해서 어때요? 세금을 낼 거고, 그 세금을 통해서 국가에 대한 여러 저런 예산으로 또 편성이 될 겁니다. 우리 사장님들이 잘 되셔야 국가도 어때요? 잘 됩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 마케팅 하는 사람들을요, 굉장히 인정을 해요. 경제를 이끌어가는 중심이라고 좀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도 자부심을 가지세요. 저는 되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애터미 사업한다고 세금이나 국민연금이나 노령연금 뭐 이런 건 엄청 떼가. 근데 은행에 가서 대출을 좀 받으려고 하면 인정 안 해줘, 그거는. 아니 뭐 몇천만 원씩 벌고 연봉 1억 되는데도 인정 안 해줘. 이런 젠장.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본사에다가 항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법조인들 있는 애터미 회사 힘 좀 써주십시오. 우리도 지금 5천만 원, 뭐 1억, 2억, 3억, 4억 버는 사람 있는데 아니 은행에 가서 뭐 좀 하려고 하면 인정을 안 해준다. 제가 가봤어요. 아메이 뉴스키는 인정돼요. 은행에서 올라가 있더라고요. 오래돼서 30년 이상 됐기 때문에 그런지 인정을 해줘요. 그건 리스트에 올라와 있어요. 네트워크 마켓 애탱이 없는데요. 아메이 뉴스키 있더라고요. 그것도 과거였어요. 제가 좀 힘들 때 은행에 가서 좀 대출 좀 받아보려고 갔어요. 수입이 좀 되니까. 인정 안 해줘요. 그래 놓고 국민연금 올라가, 뭐 의료보험 올라가, 돈은 떼는 거는 겁나 많아 또. 그래서 회장님이 많이 떼는 거는 또 좋은 거니까 이것도 하나의 기부잖아요. 그래서 많이 떼세요. 많이 떼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도 연봉 1억, 2억 우리가 말하는 월 1억씩을 받는 그날까지 이 플랫폼을 가지고 활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요, 이거예요. 노동수입이에요. 노동수입. 노동수입. 대부분의 90% 이상의 노동수입입니다. 지식노동자 또는 육체노동자.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여기 시스템 소득. 요거로 가야 됩니다. 이 시스템 소득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돼요. 뭘로? 애터미 PPO. 이걸 가지고 퍼스널 플랫폼 오너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만들어 놓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때요? 죽을 때까지 정말 일을 해야 됩니다. 저도 이게 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뭔가를 하려고 끊임없이 움직이고 노력하고 했지만 안 됐어요. 근데 애터미를 만나서 어때요? 제가 지금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애터미와 함께 라면, 가장 맛있는 라면입니다. 애터미와 함께 라면, 가장 맛있는 라면을 드시면서 여러분들이 플랫폼의 오너가 될 수 있습니다. 애터미가 함께하고 스폰서와 파트너가 함께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 절대 포기는 없다. 그리고 이 애터미를 통해서 우리가 항상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애터미를 통해서 꾸준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일단 우리 사장님들한테 한 가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사장님들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네. 네. 정말로 행복하시나요? 네. 네. 그렇죠. 우리는 행복합니다. 그래서 이 행복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참 그렇더라고요. 제가 지금 시간이 많이 됐는데 제 얘기 좀 더 해도 되나요? 네. 네. 카자흐스탄 얘기 안 해드렸잖아요. 네, 카자흐스탄 얘기 해주세요. 조금 해드릴게요. 제가 카자흐스탄에 6월 달에 6월 하반기에 갔나요? 6월 하반기에 갔는데 카자흐스탄에 갔을 때 참 해외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참 거기는 행복하게 비즈니스를 합니다. 즐겁게 해요. 왜? 수당 한 번 들어오는 게 그 나라 월급이 한 2, 30만 원 정도 돼요. 20에서 30만 원 보통. 그러니까는 경제 수준이 굉장히 어렵죠. 우리나라 한 70년대에도 우리 20만 원 정도? 그것도 못 받았죠. 70년대 정도 그죠? 못 받았으니까 그것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긴 해요. 근데 정말 즐겁게 행복하게 일을 합니다. 예를 들면 회모임 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한 박스씩 막 이렇게 크게 사잖아요. 한 포씩 팔아요. 한 포씩. 이게 좋은 걸 알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야채, 과일 이런 거를 농사를 지어서 시장에 나가서 팔면 자기 몸 챙기기 위해서 그 시장에서 판 걸 가지고 돈을 모아서 요거 한 포씩 사서 하루에 하나씩 이렇게 먹습니다. 물건이 안 팔리면 못 먹어. 이런 상황이에요. 커피도 200개짜리를 사가지고 4명, 5명이 나눕니다. 몇 개씩. 근데 이제 저희 파트너가 그쪽에서 그거를 나눠서 사가는 거를 포인트를 다 적어놔요. 그래서 그 포인트를 다 넣어줍니다. 젊은 친구거든요. 40대, 아니 30대 후반이나 중반 조금 넘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본인이 참 정직하고 진솔하고 솔직한 친구 열심히 하는데 아침에 나가면 물건 사가는 사람이 지금은 카자흐스탄에 많이 알려졌어요. 사람도 많이 알고 그래서 센터에 찾아와요. 찾아와서 하나하나 사요. 그거를 그 친구가 전표에다가 A4 용지에 다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됐다 싶으면은 어떤 물건 하나를 그 친구한테 사줘요. 그렇게 사가면 조금씩 조금씩 사가면. 그러니까 아침에 오면 물건 사가는 사람 전표 정리하고 또 물건 들어오는 거 물건 확인해주고 물건 빼주고 하루 종일 그렇죠. 센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대실적에는 계속 막 커져요. 제가 거기 나간 지가 한 20개월 정도 돼요. 2019년도 11월 달에 센터가 오픈하고 작년 코로나 1년 지나고 제가 올해 나갔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제 6월 달에 나갔다 온 거예요. 그래서 거의 한 1년 뭐 7개월 정도 만에 제가 나갔다 왔는데 그 1년 7개월 동안 굉장히 성장을 많이 했어요. 세일즈 마스터도 나오고, 그러니까는 저번 달 8월 하반기에 4, 5 세일즈 마스터가 나오고, 이제 그 그룹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걸 좀 알았어요. 직급 수당을 받아야지만이 수당이 좀 더 커지는 걸 알고, 참 어렵지만 전표 하나하나 작은 것들을 써서 모아놨다가, 당장 포인트 필요하신 분들은 주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모았다가 하반기에 한 번씩 세일즈 마스터를 갑니다. 그래야 직급 수당 45만 원이라는 게 거기는 줄어요. 그리고 거기는 또 어려운 게 러시아 루블 통장으로 돈이 들어가요. 러시아 돈으로. 그러면 루블로 들어가서 루블을 달러로 해가지고 또 송금을 합니다. 수수료 빠져요. 송금 수수료 빠져요. 루블 통장 세금 빠져요. 그리고 또 거기서 찾아서 뭐 하면은 6만 몇천 원이 4만 원대로 뚝 떨어집니다. 2만 원이 깎여요.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들은 그 수당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모았다가 한꺼번에 사업자 내고 받습니다. 그렇게 받아요. 처음에는 수당 한 번 들어오면 안 내요, 사업자를. 거긴 또 사업자도 내야 됩니다. 근데 아마 이제 카자흐스탄이 오픈되면 10월 달에 오픈이 되면 이제 러시아처럼 사업자 안 내고 한국처럼 동일하게끔 30만 포인트 본인 거 되고 좌우가 30이 되면 그냥 들어올 텐데 아직은 뭐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10월 달에 오픈되면 그게 돼서 수당도 후원 수당이 좀 더 늘어나겠죠. 한 2만 원 정도가. 그러면 더 기쁘죠. 전에 들었던 건 4만 몇천 원인데 지금 6만 몇천 원이면 얼마나 좋아요. 그 2만 원이. 그렇죠? 그분들은 그렇게 행복하게 비즈니스를 합니다. 꿈과 희망을 가지고 내 새끼들 잘 되기 위해서 내 새끼를 위에다 얹어놓고 자기가 이렇게 합니다. 사업을. 네. 그래서 이번 하반기에 참 자랑이 아니라 그분들이 4월 달에 가입해가지고 시작했던 그 친구가
딱 한 달 만에 자기 동네에다가 그냥 조그맣게 사무실 냈고 애터미 간판 갈고 혼자 다 하는 거예요. 월세 자기가 내면서. 아무것도 저희가 내라 어쩌다 말도 하는데 사무실 냈다고 하면서 하는데 그냥 조그만 사무실 있나 보다 싶은데 애터미 제품 지녀내려고 빈각들을 다 갖다 놓고 애터미 로고 붙여놓고 그렇게 거기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번 달에 세일즈 마스터가 돼서 이제 신청을 한 거예요. 네. 신청을 했고 그리고 그 친구 조직으로 해가지고 지금 세일즈 마스터가 한 5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통해서 위에 있는 스폰서 현재 센터장 정상센터의 센터장은 팀장을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야, 이 친구들 정말 이 행복한 일을 단 시간 안에 해내는구나. 정말 꿈이 있고 애터미 비전을 제대로 보니까 하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요, 스폰서분들 정말 대놓고는 안 했지만 혼자 꿍시렁꿍시렁 대고 말 많이 했어요. 왜 나는 안 도와주지? 왜 저렇게 막 애 그러지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그 자리에 가보니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너무 많구나. 많은데 어때요? 아, 이분 저분 도와주긴 하지만 정말 미친 듯이 움직이는 사람은 안 도와주면 안 될 수가 없어요. 제가 이번에 카자흐스탄 간 것도 그쪽에서 계속 매출이 늘어나고 판매사를 가고 하니까 실은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나갔어요. 기도하면서 나갔는데 지금 나가면서도 조금 두려움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말씀 주시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면이라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오른손 믿고 나갔죠. 나갔는데 하나님이 나가라는 마음도 주셨고 근데 나갔는데 코로나를 걸렸죠. 딱 하고 걸렸네 코로나를. 카자흐스탄 갔다가 카자흐스탄에 안 걸리고 우즈베키스탄 가서 걸렸어요. 근데 카자흐스탄은 그나마 우즈벡보다 조금 더 경제 수준이 좋아요. 전에는 중앙아시아 하면 우즈벡이었는데 지금 카자흐스탄이 빨리 개방을 해가지고 거기는 마스크도 쓰고 다니고 좀 통제도 잘 되고 막 이래요. 근데 우즈벡은 마스크도 안 써. 그냥 막 다녀.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도요, 제 옆자리에 3명인가 4명이 왔다 갔다 해요. 그냥 이틀 있다가 나가. 또 새로운 사람 들어와. 혼자만 들어와야 되고 병원 관계자만 들어와야 되는데 식구들도 왔다 갔다 하면서 같이 막 뭐 갖다 주고 뭐 하고 그냥 마스크도 안 쓰고 막 다녀요. 그래서 야, 이놈의 동네는 통제도 안 되고 의사도 코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만 마스크 쓰고 말 다 하고 야, 이거 여기는 도대체 뭐 하는 동네지? 여기는 코로나 병동이래요. 그래 놓고는 그냥 사람들 왔다 갔다 해. 통제하는 것도 없고. 와, 그러면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무슬림인 거예요. 무슬림. 무슬림도 걔네도 하나님이라고 하더라고요. 부를 때. 근데 걔네들은 진짜 행복지수 최고. 우리는 여기까지 살라고 해서 그냥 코로나 걸려서 죽으면은 그냥 죽고 저기 가면 돼. 천국. 그냥 이렇게 살아요. 돈 없으면 어떻게 하냐? 이거 먹고 살게 되면 돼. 아, 뭐 그냥 이렇게 먹고 사는 거야. 그냥 유목민이에요. 그래서 말 키우죠, 양 키우죠, 소 키우죠. 그러면서 정말 신기한 게 이게 집들이 이렇게 있어요. 아침만 되면 문을 확 열어요. 그러면 소, 말, 양이 우르르 초원으로 나가요. 초원으로 나가서 엄청 초원이 넓으니까 막 뜯어먹고 다녀. 말이고 양이고 소고 다 뜯어먹고 다녀서 주인이 부르면 막 섞여있던 말들이 자기 집으로 또 싹 들어가요. 어머, 기가 어머. 막혀요. 지그 집은 또 잘 찾아가. 그래서 야, 이 동네 참 신기하다. 차 타고 가는데 막 소가 지나가. 서야 돼, 서야 돼. 응. 자, 그래서 야, 진짜 이 동네는 행복지수 짱이다. 그리고 그냥 거기가 막 이제 우즈벡도 막 도시가 막 발달되는데 우리 보면 아울렛처럼 크게 지어놨어요. 근데 막 마스크도 안 쓰고 안에서 밥 먹고 밖에는 다 마스크 벗어. 근데 안에 실내로 들어가면 쓰라게서 실내는 좀 써 있어요. 근데 밖에 나오면 다 벗어. 그리고 더우니까 거기는 밤 되면 밖으로 다 나와요. 낮 기온 40도, 45도. 쪄 죽는 줄 알았어. 쪄 죽는 줄 알았어. 그리고 참 후진국은 후진국이라는 게 에어컨이 10대 중에 9대가 없어요. 차가. 창문을 열고 다니는데 그냥 열풍기로 막 그냥 얼굴에다 갖다 쏴대. 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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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 막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이놈의 열풍기. 그런다가 에어컨 있는 차 만나면 진짜 행복해요. 와, 이게 행복이구나. 한국에서 있는 게 진짜 행복이구나 이런다니까요. 나는 해외를 나가보면 야, 한국 진짜 짱이다. 진짜 느껴요. 그러다가 제가 우즈베키스탄도 가는데 교통수단이 그렇게 많이 좋지가 않아요. 차도 다니는데 차가 진짜
다행히 이제 에어컨 있는 차로 저는 한 6시간 거리를 갔어요. 그러니까 아스타나가 중심 도시인데 아스타나에서 이쪽으로 한 6시간, 7시간, 이쪽으로 한 6시간, 7시간, 길게 8시간 이렇게 나눠 있어요. 크게 양쪽으로. 그래서 저 끝에부터 간 거예요. 그리고 이쪽으로 왔다 또 반대쪽 가려고 저쪽 갔는데 첫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차를 타고 가는데 덜커덩덜커덩 계속 덜커덩덜커덩 도로가요. 뭐 그냥 덜커덩덜커덩 시골 비포장 도로야. 그게 제일 좋은 도로래요. 야, 잠은 자는 건지 아침에 비몽사몽 일어나서 하는데 덜커덩 갔는데 참 여유도 많아요. 저 같으면 성격이라서 그냥 한 번에 가버리는데 몇 번을 쉬었다가 가면서 지기들 먹을 거 막 사. 수박도 사고 과일도 사고 차에다 넣어놔. 또 가. 가다가 또 음료수 사고 뭐 사고 또 음료수 마시면서 또 가. 또 가다가 담배 피우고 뭐 가다가 섰다 갔다 쓰러지겠더라고요. 그래서 6시간 만에 한 번에 다이렉트로 갈 거를 한 7시간, 8시간 막 걸려서 갔어요. 가서 미팅하고 뭐 하고 마사지 하는 거 다 보여주고 했더니 제품 좋다. 빨리 사고 싶다고. 근데 우즈벡이 아직은 오픈이 안 됐고요. 제품이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비행기로 가면 코로나 때문에 물류비가 비싸고 배로 가면 중국을 통해서 가요. 걔네가 전부 삼면이 전부 다가 육지예요. 육지. 배가 접근을 못해요. 그래서 배로 중국으로 가서 중국 세관을 넘어서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요. 중국에서 안 놓아줘요. 코로나 때문에. 최소 3개월, 많게는 6개월 컨테이너에 있어야 돼. 네, 그래서 저희가 비행기로 그냥 보내자. 좀 돈이 더 들더라도. 그래서 지금은 이제 비행기로 보내요. 비행기로 보내면 1kg에 12,000원에서 15,000원 정도 해요. 물건값만큼 나와요, 막 어쩔 때는. 네. 그래서 쉽지는 않은데 그 파트너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움직이니까 또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같이 가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먼 도시를 갔다가 오는데 제가 이제 한국에서도 오랜 시간 동안 뛰었고 또 거기서 온도가 너무 높잖아요. 그날따라 정말 사상 최고로 더운 날씨였어요. 낮 기온 평균 40도에서 45도. 그래서 제가 거기를 갔다가 또 다시 오는데 덜커덩근데 오는 과정에서 약간 몸살 같은 게 약간 다운이 됐다. 약간 좀 힘이 없다. 그래서 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몸살이 딱 온 거예요. 근데 그게 몸살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지나니까는 그냥 감기약 먹으니까는 열이 떨어져서 괜찮았다 싶은데 또 그 다음날 또 열이 나고 그래서 약 먹으면 또 떨어지고 이러길래 좀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뭐 코로나 이걸 찾아봤어요. 근데 냄새 나지. 제가 입맛도 살아 있어가지고 괜찮지. 그래서 코로나 아닌가 보다. 근데 같이 계시는 분이 있어서 조금 혹시 모르니까 가서 코로나 검사를 했어요. 폐도 찍어보고. 그래서 코로나 검사를 했더니 양성이 나와서 그 다음날 가서 엑스레이 찍고 검사하고 했더니 야, 의사를요 엑스레이 찍었더니 판독관한테 주고요. 판독관이 제가 엑스레이 그거를 필름처럼 저를 줘요. 옛날에 우리 필름에도 이렇게 턱 찍어가지고 화면 밝혀가지고 봤던 거 기억나시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폐 찍은 거를 주더니 너 이거 가지고 의사 만나러 가. 근데 코로나 때문에 의사가 없어. 우리 집으로 방문하는 거 방문도 안 해. 의사도 못 만났어요. 그래서 코로나여가지고 대사관에 전화해서 나 죽게 생겼으니까 빨리 병원 좀 알아봐줘요. 이거 말도 안 통하고 답답해 죽겠다고. 그래서 대사관이 와가지고 여기 가는 거라고 해서 택시 불러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그리고 나서 병원에서 수습하고 그날 입원해서 링거 맞고 검사 좀 하고 뭐 이렇게 했어요. 우리는 열나면 아이스팩을 대잖아요. 근데 거기는 이런 병에다 담아 있는 뭐 알코올 같은 거를 온몸에다가 뿌려가지고 막 비비는 거예요. 막 열을 밖으로 내보낸다. 와, 그래서 냄새는 고약하지, 막 기침은 나오지. 야, 그래서 이게 수준도 진짜 다르긴 하구나. 그래서 거기 있는데 처음에는 아이고 나 진짜 주사도 진짜 그냥 환장하는 줄 알았어요. 저 어렸을 때 이제 제가 70년, 80년대는 우리 나비 주사가 아니라 쇠주사 아시죠? 쇠주사. 철로 돼 있는 거. 요만한 걸 갖다가 그냥 막 쑤셔대는데 이제 힘드니까 혈관이 들어갔잖아요. 아니, 진짜 아픈데 또 찔러. 진짜 막 이만한 걸 막 쑤셔대고 막 환장하는 줄. 야. 그리고 또 거기는 엉덩이 주사를 주는 게 아니라 배꼽에다가 주사를 갖다가 매일 주는 거 배꼽에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또 뭔 주사지 도대체. 그래서 배꼽 있는 데가 주변이 시퍼렇게 멍들어가지고
엉덩이는 아무나 주는데 배에다가 계속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신기하네. 왜 배에다가 주사를 주는 거야 도대체. 그래서 어찌됐든 뭐 나서라고 하는 거니까 계속 주는 거 계속. 엉덩이를 막 때리면서 하니까 안 아프잖아요. 근데 이거 배는 때릴 수도 없고 그냥 막 쑤셔 대는 거예요 막. 아이고야 진짜. 그래서 그렇게 지냈던 게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제가 하루 종일 뭐 하냐, 제가 인터넷은 거기가 되니까 성경 말씀, 그리고 이제 목사님 말씀, 찬양 계속 들었어요. 근데 찬양을 듣는데 참 우리 사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 행복이라는 찬양 아시죠? 행복.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 찬양이 진짜 계속 들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찬양도 많았지만 왜 하나님이 또 나를 이쪽으로 보내서 이렇게 하실까라는 그 의문이 들면서 하나님이 가라고 했고 또 이 사람들의 어려움을 보게 했고 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게 해주시고 했지만 하나님이 이 안에서 내가 한국에서 하고 있는 이러한 일들이 또 지금 외국과 한국과 또 내가 아닌 내 주변에도 정말로 어려운 일, 힘든 일 이렇게 살지만 네가 살고 있는 이런 것들이 행복이라는 거를 알게 해주시려고 제가 불평불만도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스폰서 욕도 많이 하고. 근데 지금은, 과거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스폰서님들 보니까 대단하다. 아, 이걸 어떻게 했을까? 점점점 가면서 리더는 외로워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 계시지만 외롭다기보다는 이제 저는 행복을 추구하려고 많은 분들한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도 여기 보시면 본부장님 계시고 국장님 계시지만 위로 가면 갈수록 어때요? 파트너들이 많아지고 이제 시작하신 분들 잘 모르십니다. 저도 그랬으니까. 올챙이 개구리 쪽 아나요? 아니, 개구리 올챙이 쪽 아나요? 몰라요. 우리 사장님들 아기 때 어땠어요? 엄마랑 아빠랑 띵깡 놓고 뭐 해달라고 하고 난리 났죠. 근데 왜 부모님들이 안 해줄까요? 왜? 이거 해주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지금은 때가 아니니까. 왜? 크면 다 할 수 있으니까. 때와 시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에게 그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 코로나 걸리게 한 것도, 여기에 보낸 것도, 파트너들의 상황을 본 것도 다 하는 거예요. 이 노래를 계속 엄청나게 많이 불렀어요. 끊임없이 부르고 그래, 이게 행복인데, 그러면서 했어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 네.
이렇게 많이 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저는 믿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미션이 다들 가지고 계시지만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를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삶. 이게 저의 행복이고 저의 사명이고, 그리고 우리 사장님들 다들 이제 교회도 다니시고 믿음 생활도 하시고, 또 혹여나 오늘 처음 오신 분이 계시다면 믿음 생활 안 하시고 하나님이 모르시는 분이시라면 우리 본부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 같이 한번 가보시고 하나님 믿어보시고, 또 우리가 전 세계 다니시면서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 증거하고 나눠주고 역사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못하는 노래지만 저는 이제 항상 하나님 앞에 이제 올려드리는, 저도 찬양을 하고 싶거든요. 근데 제가 콩나물대가리는 잘 몰라요. 그냥 귀로 듣고 그냥 음표를 그냥 머릿속에다가 그냥 그렇게 집어넣고 그냥 해요. 예, 그래서 어쩔 때는 그냥 기분이 좋으면 막 먼저 혼자 가요, 막 그냥. 그래서 남들은 이제 템포를 이제 뭐 쉼표도 있고 뭐 큰 템포도 있는데 한 박자 쉬었다 가야 되는데 그냥 막 가요, 막. 그럼 잘못했네? 그러면 다시 와서 이제 거기 템포 맞춰 가고. 그러니까 저 혼자 부르면 뭐 이게 맞는지 틀린지도 잘 모르지만 같이 부르면 제가 삑사리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 항상 즐겁게 찬양하고 또 같이 사업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시면서 정말 그렇게 믿음의 사람, 또 애터미 안에서도 믿음 증거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올리고 우리 하나님 나라에 저 천국에 그 소망을 두고 함께 열심히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열심히 애터미에서 집중하시고 애터미에서 성공하시고, 또 애터미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나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의 역사하시고 내 삶에 정말 주관자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증거하시면서 저도 지금 제가 하는 이 이야기가 제 자랑이 아니라 내 뒤에서 내 앞에서 끌어주시고 밀어주시는 그분이 저에게 항상 감동을 주세요. 그리고 저도 부족하지만 항상 제가 이 일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이 일을 하게 하셨고 하나님 이 일에서 최선을 다할 거고 하나님이 저를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제가 첫 강단에 섰을 때 이때가 기회다 하고 하나님을 증거해야지, 나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이야기해야지 했지만 말을 못하고 내려왔어요. 또 다음에도 기회가 왔는데 못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한테 뒷자리에 앉아서 계속 강사 소개하기 전까지, 나가기 전까지 기도를 계속했어요. 하나님, 여호수아처럼 그 담대함을, 다윗처럼 담대함을 저에게 주세요. 하나님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하고 증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나와서 스피치를 하는데, 하나님 얘기, 박한길 회장님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전혀 감동이 없었는데 뭐 마음도 없었는데, 우리 국장님 이야기하니까 내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내가 신앙에서 좀 힘들었었는데 다시 한번 내가 회복하겠습니다 해서 그때 정말 제가 눈물 날 정도로 감동이었어요.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나는 진짜 뭔 얘기를 한지도 몰라요. 생각도 안 나요. 첫 그런 막 내용을 했기 때문에. 근데도 하나님은 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그분들의 마음을 만지시는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오로지 난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첫째 딸의 태명이 순종입니다. 네, 순종이고, 그리고 제 영어 이름이 갓디엘이에요. 갓디엘이라는 영어 뜻이 보니까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선택한 게, 군대는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그러한 아주 작고 볼품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닉네임은 또 적은 일에 충성이에요. 네, 그래서 작든 크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충성하는,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우리 안산 우리 본부장님 중심으로 해서 부족하지만 제가 더 이렇게 떠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 다들 들어올 때부터 지금 이제 꽃바구니 웃음들이세요. 지금도 보시면 웃어주시고 좋아해 주셔서 저는 항상 고맙고 감사한 이강윤입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같은 얘기를 들어도 다들 느끼는 게 다를 수 있죠. 오늘 나는 이강윤 국장님 그 강의를 듣고 오늘 꼭 발표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 있으면 손 들어주세요. 손을 들으시는 분이 없으신가요? 저요. 네, 우리 송희재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산 고전센터 다이아몬드 마스터 송희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이강용 국장님 먼저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국장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PPO에 대해서요. 우리가 살짝 멀게만 느껴졌었거든요. 멀게 느껴졌다는 게보다는 피부에 완전히 닿지는 않았었어요.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집중해서 배우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저도 그걸 만지면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고요. 우리 이강윤 국장님은 굉장히 믿음이 좋으신 분 같아요. 이 사업을 하면서 얼마 전에 우리가 새벽 기도에 저희 목사님이 말씀이 정말 좋으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설교 중에 우리의 사업 자체가 사업처가 하나님을 위한 사업처인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굉장히 가슴속에 저 역시도 그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지금 이 애터미 사업을 하는 이것을 정말 하나님의 일로 삼고 또 이 사업을 통해서 많은 열매들을 하나님 앞에 나누는 그런 도움의 손이 되는 그런 직업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하면서 제가 이제 기도해 나가면서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국장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강의를 들으면서 더 그런 것들이 더 새롭게 더 다가왔어요. 더 늘 하나님의 일을 그 크리스찬의 꿈을 갖고 있는 저지만 이런 분도 또 계시구나. 영적으로 굉장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분이구나라는 것을 저는 느꼈어요. 오늘 그게 영적으로 굉장히 많이 통하고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하면서 강의를 통하면서 저 나름대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얻었다고 봅니다. 굉장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생각날 때 기도 많이 해주세요. 저 되게 영적으로 많이 흔들립니다. 우리가 아무래도 이 일을 하다 보면 이제 과정들을 많이 겪어가죠. 저희가 이제 또 개인적으로 종교가 다를 수도 있기는 하지만 아마 오늘 이강윤 국장님의 강의 속에서 우리가 동질적인 같은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어떤 동질감을 느끼신 것 같기도 해요. 우리 전영웅님 아까 손 들었어요. 음소거 하시고 또 이분이 또 열정이 대단해요. 가슴이 우리 심장이 확 튀어나올 수도 있으니까 조심들 하시고요. 안녕하세요. 이강훈 국장님 너무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예전에도 그랬지만 건강기능식품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애터미를 알고 또 그거를 소개받고 해모임을 우리 한명희 국장님이 타주시는 거예요. 처음에 지금 8개월 차 햇병아리지만 근데 그 맛이 저한테는 너무 뿅 갔어요. 너무나 좋았어요. 너무 어머 이 맛이 어떤 맛이지? 이게 해모임이 어떤 맛이지? 해서 궁금해서 국장님한테 그거에 대한 알고 싶어서 그거를 들어가서 보니까 너무너무 훌륭하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저도 콩나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찬양을 하고 싶어도 저도 목소리는 좋은데 찬양을 잘 못해서 근데 제가 용기가 났어요. 내가 이거를 찬양대에 가서 이걸 타서 우리 찬양대에 그분들한테 섬기고 싶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저 찬양대 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언제든지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해모임 이거 가지고 이거 막 진짜
원당에다가 이거 해모임 3개 세포 해가지고 타서 우리 지휘자님 피아노 치시는 분 해서 제가 일찍 나가서 한 잔씩 타주는 거예요. 했더니 이거 뭐예요? 했더니 건강해지고 좋은 해모임이에요. 그냥 말하고 싶더라고요. 그때 3개월 차였거든요. 근데 너무 좋대요. 이거 건강해지는 것 같은 그런. 그래서 저는 찬양보다 이 해모임을 마시고 있는 그분들의 모습을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행복하더라고요. 저거를 먹어서 건강해졌으면 좋겠다. 저는 그거를 팔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눠주고 싶어서 내가 먹고 너무 좋은 느낌을 받아서 성가대에 가서 내가 이거를 그분들께 섬기고 싶은 마음에 가서 지금 찬양을 좀 했는데 코로나가 더 막 4단계로 이루어지니까 교회에 나오지 말래요. 그래서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내 나름대로 빨리 코로나가 빨리 종식돼서 빨리 저기 우리 성가대 하시는 분들을 빨리 섬겨야 되는데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속상하지만 나에게는 무한한 그 파트너들이 소비자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이 생겨서 진짜 제가 해모임 사가지고 한 포씩 나눠주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 반응은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너무 이거 너무 이상해. 그렇지만 그분들이 이거를 먹고 잠깐이라도 행복을 나누고 또 건강해졌으면 하는 마음에 저는 주고 있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저도 하나님을 믿지만 믿는 사람으로서 해모임 애터미의 도구 가지고 애터미의 쇼핑몰에 들어가서 건강해지고 예뻐지고 하는 그런 거를 진짜 알려야 되겠다. 사명감을 가지고 알려야 되겠다. 그런 것밖에 그런 생각에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거는 애터미 쇼핑몰에 들어오게 해서 같이 그거를 공유하고 같이 먹고 있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너무 행복해서 너무 행복을 같이 나눠주고 싶은 그런 간절함이 있답니다. 우리 이강윤 국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언제나 저도 축구 요즘 너무너무 좋아해요. 축구는 못해도 축구에 대한 거는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거기에 대한 거와 같이 믿음의 그 식구로서 파이팅 하시고 저도 같이 열심히 해서 네 진짜 성공하는 끝날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많이 컸네. 안녕하세요. 아이고야. 아드님이신가 봐요. 네, 아들이에요. 아빠가 너무 오랫동안 네, 떨어져 있으니까 또 왔나 봐요. 반가워요. 안녕. 안녕. 미래의 애터미의 꿈나무입니다. 오늘 아마 여러분들 다 동감하셨을 내용들입니다. 애터미의 꿈, 애터미라는 도구를 통해서 꿈을 이룰 수 있고 그리고 또 애터미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또 행동이 나오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정말 우리가 이런 좋은 환경에서 좋은 국가에서 그리고 또 이 본사가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정말 안정적으로 애터미 사업을 잘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요. 다시 한번 이런 정보를 주신 우리 스폰서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멋진 지금까지 진행하는 과정들 잘 설명해 주신 우리 멋진 신사분인 이강윤 국장님 또 자주 뵐 수 있도록 이 줌이지만 자주 뵐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친근하시게 잘 얘기해 주신 우리 이강윤 국장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로 또 찬양까지. 너무 잘해요. 어쩜 그렇게 찬양을 힘이 전혀 안 들어가는데 그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하시는지 은혜됐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이곳에 함께한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한 애터미를 만나서 우리 회장님의 강의처럼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말과
그리고 우리의 행동이 달라진다고 하잖아요. 표정까지도.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면 지금 다 로얄 정도의 직급에 가 계시는 분이 아닌가 싶을 만큼 정말 행복한 모습이신데요. 오늘 또 이렇게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또 명절을 앞두고 있지만 이렇게 뜨거운 가슴으로 다시 한번 이 강의에 참여하신 모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시작과 마무리는 사운으로 시작하고 사운으로 마무리합니다. 다시 한번 저희가 사운을 제창함으로 이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운 준비! 야! 사운 시작!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경험한다. 믿음의 겸손히 가자. 가자. 고맙습니다.